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시행 울산중앙방송은 이번 지방선거에 유권자들께서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는데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울산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기현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이제 거물일수록 다른 후보에 타겟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심신이 많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목이 쉬어서 잘 안 돌아오고 있는데요. 특히 예. 우리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네. 지명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내부 경선, 아주 치열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3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3월, 4월 이제 거의 석 달 동안 지금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 예. 잠도 모자라고 음식도 잘 안 먹어지고 예. 몸무게 5kg나 빠지고 많이 아이고. 지쳐 있습니다. 경선이 너무 치열해서 사실 본선에 쓸 힘이 정말 부족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김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안타까우니까요. 그냥 중앙에 넘버쓰리로 정책위 의장하는 게 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 나오셔서 저렇게 문매를 만나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왜 시장에 나오셨는지 조금 말씀을 하시죠. 울산시장이라고 한 자리는 어떤 개인의 명예나 이거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할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과연 누구일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는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제가 우리 집권 여당에 그동안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도 했고 또 당 대변인도 하고 또 선출직 정책위원회 의장도 했습니다만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3역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하면서 쌓았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국가 경영의 기본에 직접 참여해서 그 노하우를 익힌 사람으로서 예.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 울산의 발전에서 내가 한번 써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만은 아직도 내게 젊음이 남아있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고향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울산이 지금까지 모습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되는데 예.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근데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일기 국정 뼈대를 세운 정책위 의장을 내려놓고 울산으로 다시 내려오는 짐을 싸야 되나 그런 고민 인간적으로 솔직히 장로님이시니까요. 없었을까요? 글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국회에서 한 10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예. 나름대로 국회 생활에 좀 이렇게 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또 익숙한 것과 입을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딸막딸막해지고 불편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니까 또 울산시장 나가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본선에서 당선되는 것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를 놓고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도전을 만약에 회피한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좀 비겁한 것 같다. 예. 내게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사실은 3번에 걸쳐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셔서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참 정말 제가 많은 빚을 시민들에게 졌단 말이죠. 근데 자기 혼자서 계속 국회에서 그냥 적당히 국회 생활에 젖어서 가는 모습으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시민들이 사랑에 보답을 할 수 있으면 그동안 제가 쌓았던 경험과 또 인맥 그것을 활용해서 울산을 위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활용해 봐야 된다. 그 사명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다. 그렇게 판단했던 시민들한테 빚을 졌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김 후보 같은 거물 활동 잘하시는 분이 서울에 계셔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서울에서 최고위원 한 번 만났는데 여성 최고위원께서 김 후보 같은 분은 서울 정치에서 중앙무대에서 정치를 하셔야지 울산시장 버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네.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김 후보께서 정책위 의장 하시면서 방송 인터뷰를 50회 이상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책 토론회에 나가서 100회 이상 출연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대단하죠. 선생 우리 당 대표로 심야 TV 토론을 한다든지 라디오 토론 인터뷰 이런 것이 오면은 네. 당 대표로 나간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예. 원래 원고에 따라 질문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렇죠. 즉시 거기에서 질의답변이 돼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공격도 하고 때로는 수비도 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현안을 꿰뚫어보고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예. 그게 참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 참여 요청을 받으면 조금 딸막거리는데 그러다 보면
저한테 다시 넘어옵니다. 저거로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예. 그런 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토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늘 이렇습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도 나오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예. 얼마인지 논리적으로 그것을 예. 설명해낼 수 있고 자신의 논리를 설득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모든 현안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시정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내 일이라고 고민하고 우리 시민들이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현안을 들여다보면 예.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원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상대방에서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뭐 거침이 없는데 특히 그 수치 같은 데서 아주 해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판사도 하셨고 뭐 변호사 하셨으니까 논리적인 건 타고났을 거고요. 정말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역에서 국회의원 오래 하셨으니까 울산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것을 이제 꿰뚫어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울산시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을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요즘 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예. 공단에서 폭발 사고가 생겨서 네. 이 사람 인명 사고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또 어떤 정유회사에서 예. 그 원유가 유출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끼친 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단 이번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던 일인데 예. 이번에 우리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그만 안전 하나를 놓치니까 예. 안전수칙 하나를 놓쳐버리니까 예. 엄청난 인명피해로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산업공단이 지금 이제 공단 지정된 지 50년이 넘어섰고 어떤 공장은 40년을 넘어선 그런 아주 노후된 시설인데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 공단의 안전 문제, 예. 특히 그 유독가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이게 개별 회사의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가 예. 이 문제 직접 내린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일정 부분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안전에 관한 규제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 자체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안전의 우리 사각지대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마구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IT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서 예. 사고가 나면 그것이 즉시 어디 그 앱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올리면 바로 예. 그것이 재난을 통제하는 중앙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뭐 119, 112 이렇게 전화할 필요 없이 예. 바로 유관기관 전체에 전파가 되어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각자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비쿼터스 안전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네. 그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안전 체험 같은 것들을 좀 생활화시켜야 되겠다. 예. 지금 안전 체험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책으로만 가르치거나 아예 그것도 가르치지도 않게 되니까 예. 우리 학생들부터 이 안전 생활을 습관을 시켜야 되겠다. 예. 어른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안전에 관한 체험센터를 만들고 안전관리관도 좀 신설하고 해서 좀 네. 이게 강화된 안전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보는데 예. 사실은 또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전통적인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해양 쪽이 많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특히 석유화학 쪽은 그것이 좀 예.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이 고부와 가치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R&D도 해야 되고 그 R&D를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시도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건 하고 또 예. 독려할 건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창조 경제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 생긴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공단 안전, 일자리. 그리고 세 번째로 예. 중요한 것은 예. 문화, 복지, 관광 이런 인프라들입니다. 예. 울산이 계속 이 산업도시로서만 인식되어지고 예. 뭐 소득은 높은데 그 도시 가면 뭐 볼 거 있느냐, 뭐 그 도시에 가면 뭐 제대로 뭐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느냐, 예.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품격 높은 도시로 잘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민들의 자긍심도 그만큼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체육, 관광, 복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예. 다른 도시에 못지않게 우리가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 확충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시 희망을 안전행복도시 울산 이번 선거 슬로건 가운데에서 3대 비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울산이 1인당 GRDP 전국 1위의 경제 대도시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만 인구 도시로 성장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도시가 저희들이 이제 118만, 약 120만이 좀 안 되는데, 예. 매년만 3천 명 정도 늘어나는 이런 정도의 속도여서, 예. 이래가지고서는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서는 성장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예. 200만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대체로 도시가 자족 기능도 가질 뿐더러 예. 또 이 민주주의 시대는 유권자가 바로 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힘이 되는 것이죠. 예. 국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인구의 숫자가 바로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울산이 그 위상을 확보하고 중앙에서 우리 울산의 목표를 찾으려면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 예. 거죠. 그 인구를 늘리려 그러면 지금처럼 뭐 이런 속도로 가갖고는 이건 하세요라고 보고요. 일자리를 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일자리는 늘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다 다시 플러스 알파로 네. 아까 말씀드린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에 가면 애들 공부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좋더라. 예. 뭐 학군 좋은 집값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산에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더라. 예. 이것이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 거기 가니까 뭐 어디 뭐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더라. 예. 그때 휴일날에 놀러 갈 때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예. 뭐 구경거리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 최근 뉴스 보니까 크루선 외항 크루선이 국내에 우리 울산에 왔는데 저반이 안 되죠? 왜 접안이 안 되거나 접안해도 울산에 안 있고 뭐 경주로 가거나 뭐 다른 데로 가버린다 이런 기사가 나서 네. 그건 곤란하지 않냐. 울산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앞으로 네. 인구를 늘릴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화, 체육, 관광, 예. 복지와 인프라, 교육 이런 인프라들을 예. 확충하는 것은 200만 도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분야를 앞으로 강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울산 이제 노동자의 도시니까요. 노동자 관련 공약도 있으시죠? 예. 예. 사실 울산은 그 노동자의 도시 뭐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노사 문제가 그동안 이렇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를 많이 예. 탔습니다. 예. 국회에 있으면서도 울산의 이 어떤 노사관계의 과격한 대립 양상들이 이 부각이 될 때마다 굉장히 참 마음 아팠습니다. 도시 위상이 딱 떨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노사 자유의 문제의 영역이라고 해서 다 던질 일은 아니다. 물론 노사 자유의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네. 행정은 그 가격을 해야 된다. 때로는 이게 잘 안 들어가면 거기 윤활유도 좀 뿌리고 예. 때로는 서로 이쪽 만나 저쪽 만나 좀 설득도 해보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노사 협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예. 중개 역할을 하는 그 노동특보도 시장 직속으로 신설을 하고 예. 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체가 있긴 한데 예. 이게 너무 명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 노사민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역할이 시에게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 분야는 앞으로 강화해 나가서 노와 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생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각자의 주장 중에서 또 잘 안 되는 것이면 그걸 조정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꺼리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제가 궁금하니까요. 저는 늘 김 후보께서 허리 90도로 굽히고 손으로 악수를 해도 한 손으로 하시는 분 아니고 두 손으로 기도하시 이렇게 하시는데 가끔 사람들이 김 후보를 좀 차갑고 날카롭게 보인다고 겁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저를 만나보면 예. 만나서 얘기해보고 겪어보면 그런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보면 예. 저 사람 접근하기 어렵겠는데 이런 선입관을 예.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이걸 없애보려고 제가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또 제가 생긴 게 조금 곱상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예. 귀족 스타일처럼 보인다거나 저 사람 아주 온실 속에 살았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잡초처럼 맨손으로 개척해서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내기 어려운 집안에서 예. 그걸 어떻게 마련해가면서 때로는 장학금 받고 때로는 형님한테 지원받아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예. 단칸방에서 예. 연탄 그 보일러 때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나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까지 자수성가해 온 사람이 제가 온갖 고통과 서민들의 아픔을 직접 겪은 사람이고 집 없이 살아본 그 고통까지 겪은 사람인데 예. 저를 좀 만나보시고 저는 경상이가 시민들이야 강동촌 분이라는 건 아는데 이제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명동에서 튀어나온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이제 후보를 곤혹스럽게 하는 몇 가지 공격적인 시중의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등록서를 탈세했다 그러는데 전혀 예. 제가 탈세한 적 없습니다. 예. 미납한 것도 아니고요. 의원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도 아니고요. 의원이 되기 전에 발생했죠. 그건 예. 지금 그 98년도인가 뭐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뭐 예. 어쨌든 의원 되기 한 5, 6년 전에 예. 일어났던 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관행이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관행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다 그런 절차가 예. 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예. 그 법적으로는 전혀 뭐 이 탈세나 뭐 그런 미납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예. 기왕에 낼 거는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신고도 하고 냈습니다만 그거는 예. 제가 탈세했거나 뭐 미납인 것은 전혀 아니.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국에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또 제가 뭐 또 KTX 역세권에 뭐 저기 그 투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 그거 그건 정말 예. 얼토당토한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세권의 토지 단 한 평도 제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KTX 울산역에서부터 예. 직선거리가 대략 한 2km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산길 따라가면 한 4km 되는 곳에 임야입니다. 산속입니다. 깊은 예. 산속인데 네. KTX역에서는 그 산이 보이지도 않고 그 산 꼭대기에 가도 KTX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하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산하고 사이에 다른 봉우리, 높은 봉우리도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역세권이라고 해요. 그건 가는 길도 없습니다. 예. 갈 길 마련할 그 뒤편에는 대암댐이고 예. 대암댐이 있고 산이 있고 여기 있는데 그 역세 그 사람들 부시 닦아놓는데 거기 소유에 단 한 평이라 단한 평도?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예. 그 탑은 제가 그 임야는 예. 제가 사고 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예, 예. 국회의원일 때 송전철탑이 큰 게 두 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경사가 45도 50도나 되는 아주 가파른 산인데 예. 그걸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습고 아. 그거 샀는 것이 9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예. 역은 2004년도에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 되었던 2004년이고요. 예. 6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제가 미리 알아가지고 예. 투기를 했다. 무슨 투기를 그렇게 할 수가 예. 있겠습니까? 예. 그건 친구 소유 임야인데 아. 친구가 형편이 어려워서 예. 또 무슨 이것이라도 좀 처벌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해서 예. 예. 제가 사실은 친구 돕는다는 차원에서 예. 나중에 또 밤나무 과수원이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고향에 살아야 되니 그래 뭐 밤나무라도 뭐 이제 그 하면서 이렇게 예. 뭐 거기에 뭐 살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막 나고 예. 있어 참 곤혹스럽습니다. 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금집 내고 싶은 거죠. 법률가 중에서도 정말 빈틈없는 분이신데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끝내 좀 해주시죠. 사람에게는 모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고 그 꿈이 성취될 때 비로소 살아가는 낙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이 보인다. 내가 여기 울산에서 계속 살면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울산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50년 후에 울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활동하는 분들에게 대우가 넘치는 도시, 그리고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 120만 시민들의 꿈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 김견에 대해서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 인터뷰 50회 이상 하셨고 정책 토론이 100회 이상 하셨는데 오늘 저하고 해서 51회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이 마련한 육사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와의 대담방송, 지금까지 울산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기현 후보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